여러분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STP 분석, 포피믹스, 스왓 분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부 분석 데이터들을 활용한 뒤에 이것들을 체계화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일단 저희가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하는 STP 분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P 분석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진행해서 우리의 목표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 제품을 어떻게 인지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모든 소비자들을 전체 소비자라고 봤을 때 먼저 우리의 타겟 소비자를 뽑아내기 위해선 의미 있는 기준으로 이 소비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성별로 혹은 연령대별로 지역별, 직업별로 고객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기준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을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불닭볶음면처럼 매운 음식을 런칭하고 싶다면 앞서 보셨던 기준보다 우리의 고객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로 구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기준대로 시장을 나누고 우리의 목표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를 선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10대, 20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여성들을 우리의 타겟 고객으로 설정했다면 자, 이들의 규모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통계청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10대와 20대 여성들의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 100명에서 200명의 고객들에게 매운맛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신다면 60%의 고객들이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인구수에 이걸 곱하면 수도권에 있는 10대, 20대 여성 중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포지셔닝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고객들에게 경쟁 업체와는 다르게 우리 제품과 브랜드를 어떻게 인지하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포지셔닝 맵은 만약 우리 시장에서 고객들이 가격의 높고 낮음과 디자인과 기능성 중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인가를 기준으로 우리의 경쟁 브랜드를 분석하고 있다면 A사는 높은 가격대의 디자인이 훌륭한 기업으로 B사는 기능성이 뛰어난 중저가 브랜드로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비어있는 틈들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지셔닝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과거의 라면 시장을 가격과 매운맛의 정도로 구분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다양한 브랜드의 라면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같은 가격대에 있는 각사의 대표 브랜드인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들을 매운맛의 정도로 구분하면 가장 매운 신라면과 매운맛이 가장 덜한 삼양라면으로 하나하나 위치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라면 브랜드들을 각각의 위치를 시켜보면 위쪽에 고가의 제품들 영역에 좀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를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비어있는 영역에서 출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장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기도 합니다. 매운맛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선호도가 강해지면 오른쪽 영역으로 매운맛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새롭게 생긴 기회를 잡은 것들이 불닭볶음면 같은 아주 매운맛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획한 아이템이 신라면과 동일한 매운맛에 동일한 가격대로 출시되었다면 강력한 시장 독점적 브랜드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내에서 어떠하게 고객들에게 인지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자, 포지셔닝 전략이 결정되셨다면 우리가 세웠던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이렇게 인지하게 만들 것인가 이 전술적 측면들을 결정하시는 게 마케팅에 있어서의 포피믹스 전략입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제품 수준, 가격, 홍보 전략, 유통 전략 이 네 가지 영역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세웠던 포지셔닝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포피믹스 전략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에 이 포피믹스 양식 정도를 간략히 표현한다면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인식하고 실행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포피믹스 전략을 실행할 때에는 만약 우리가 세련된 디자인의 명품백을 우리 포지셔닝 전략으로 설정하셨다면 자, 우리 제품을 만들 땐 최고급 가죽을 사용하고
장인이 만든 제품으로 포지셔닝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해야 하고요. 가격은 당연히 초고가 전략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지셔닝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 전략을 취한다면 아무 곳에서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패션쇼라든가 명품 패션 잡지, 그리고 이미지가 맞는 연예인 PPL을 통해서 이런 포지셔닝 전략들을 실행할 계획들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통 전략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포지셔닝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고급 백화점과 면세점, 명품관을 바탕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잘 조합이 되고 실행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했던 포지셔닝 전략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양식은 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수완 분석 전략입니다. 자, 수완 분석은 기업의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 맞게 어떠한 전략을 실행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양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의 내부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할 때 표현하는 방식들이고요. 기업의 내부 요인을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외부 환경을 설명하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기업의 외부 요인이라고 하면 기업 내부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이러한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시장 요소, 혹은 나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들의 행동 방식을 취하는 경쟁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따라주지 않는 고객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수학 분석표를 작성하신다면 시장 요소, 경쟁사, 그리고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위쪽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을 한 3칸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시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제가 좀 재미있는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떠한 남학생이 소개팅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 남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 남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의 약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막 굉장히 잘생기지 않은, 외모가 조금 애매하다고 평가를 받는 학생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남학생은 이번 소개팅을 꼭 성공을 하고 싶은데요. 시장의 환경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나에게도 기회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여성들이 조각미남보다는 훈남을 좋아하는 트렌드가 퍼져 있다는 것들이 판단되어서 이건 나에게 기회 요인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시장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훈남의 기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남학생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자, 내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소개팅에 나가서 내가 훈남처럼 보일 수 있도록 안경도 새로 쓰고 패션도 그런 트렌드로 맞추고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 훈남 포지셔닝으로 적극적으로 여성분을 공략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위험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건 어떨까? 혹은 자, 제 얼굴이 훈남이지 않나요? 라고 세뇌를 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약점과 시장의 위험 요소들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지금 너무 극복하기 어렵다면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혹은 이 남학생의 경우 지금 소개팅을 포기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건 어떨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양식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반드시 이러한 표들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양식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만큼 활용하셔서 더 좋은 결과로 연결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김보균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